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8천만 원이 뭐 한 400만 원만 올라가면 거의 정고점 근처로 이제 도달하는 위치에 있는데 과연 정고점이 이번 주에 도달을 할지 아니면 넘어갈지 아니면은 8천만 원 근처 도달 후에 하락으로 전환될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7,500만 원만 단기로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상승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과 다르게 좀 눌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개별 코인들이 많이 좀 하락이 됐다가 올라온 상태죠. 장중에는 뭐 3%까지 밀렸지만 지금 이제 뭐 다시 최근에 봤을 때는 단기 고점 돌파한 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450만 원이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450만 원 이탈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개별 코인들 전체적으로 다 비중을 한번 줄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500만 원까지도 5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직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으로 좀 방향을 가져가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추세로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냥 아직까지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 조정 정도는 저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아침 9시가 좀 넘고 나면은 상승폭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단기 고점도 돌파된 상태다. 그래서 흐름은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수직 상승된 것보다 이더리움 움직임은 훨씬 더 양호한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상승되고 있는 아직까지 코인들 중에서 스택스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모양을 좀 잘 만들고 있고 오늘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폭도 15%라서 크고 앵커하고 스택스 뭐 거의 프로스가 비슷하긴 하지만 장중에 많이 갔다 왔죠. 그래서 스택스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3,000원이 돌파돼서 끝나게 되면은 흐름이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크게 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후에 조정이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3,000원이 돌파가 됐고 조정을 받을 때 3,000원만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재상승을 좀 크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거의 3,600원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높게 본다면 한 4,000원까지 넉넉하게 4,000원까지 공략을 해도 되는 코인이고 스택스는 그렇게 위험한 코인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방향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에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앵커도 마찬가지죠. 앵커도 그냥 좀 길게 놓고 봐야 될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이제 150원 돌파가 좀 되면은 크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40원까지 고점을 좀 찍어줬고 후에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자로 어쨌든 앵커는 120원만 넘어서 끝나면 150원, 16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도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제대로 안 나온 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치코인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잘 나타냈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눌림폭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 도치코인을 뭐 정리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그냥 끌고 가야 되냐 그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코인을 정리하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큰 상승으로 올랐다든지 아니면 큰 폭으로 빠졌다든지 사실 이제 도치코인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폭에서 다 주저앉은 상황이다 보니까 얘를 그냥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서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끌고 가면은 분명히 500원짜리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400원짜리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원부터 도치코인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 지금은 그냥 워밍업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오르고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살짝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살짝 오르면 또 조정받고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큰 흐름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는 코인으로 전략을 좀 가지시고 만약에 나는 짧게 본다 하실 경우에는
뭐 짧게는 진짜 짧게는 320원에서 많게는 좀 4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왁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굉장히 흐름이 잘 올라왔죠. 그래서 왁스는 400원이 잘 지켜줬던 구간인데, 만약에 이번에 400원을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500원까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왁스라는 코인도 우리가 짧게 가져갈 게 아니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왁스 정도면은 그래도 한 준 메이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400원에 대한 저항폭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만 돌파돼 버리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요. 많이 여기 저 400원짜리가.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왁스 한 500원까지 단기 반등 본다 그래도 450원, 못 봐도 450원에서 적당하게는 500원까지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빼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0원 회복이 되면은 200원 위로는 좀 정리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얘를 기준선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200원에서 250원 사이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정리를 하고, 디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이 높지 않습니다. 1700억인데 200원 넘어가면은 한 2000억 넘어갈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이번에 그 거래소에 대한 이슈가 조금 완화되고 나면은 다시 재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정리를 일단 하고 현금화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시아 코인도 괜찮죠. 시아 코인도 20원짜리지만 이 20원짜리에 비해서 굉장히 못간 코인 중에 또 하나고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8월에 슈팅 나오고 9월 초에 슈팅, 이번 10월 초에도 슈팅이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 크게 나와준 코인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없어요. 다 기어가면 기어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아 코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30원에 대한 저항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30원을 한번 뚫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40원까지도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원 밑으로는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고, 30원 위에서 뭐 정리를 하든지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상관없이 30원 위를 돌파했을 때 그때 정리할지 말지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리즈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전에 이제 600원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줬던 코인인데 600원짜리가 좀 이탈이 되면서 지금은 뭐 거의 400원까지 좀 빠진 상태인데, 칠리즈도 메이저 코인이다 보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메이저 코인 스타트 자리를 한번 놓쳐버리면 더 이상 좀 잡기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조용할 때, 비트코인은 나홀로 상승 중이긴 하지만 다른 메이저들이나 준 메이저들 잘 봐서 못 가는 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담아놓고 시간적 여유로 놓고 승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승부 보기보다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둔다면 좀 더 수월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한 수익권의 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9시가 좀 됐는데요. 9시 되면서부터 폴리하고 캐리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쉬었던 애들이 좀 반등이 나오네요. 그쵸? 덤프는 연속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덤프도 생각보다 보유하신 분들 많은데요. 5천원 회복만 좀 두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천원 밑으로는 덤프 같은 경우도 그냥 홀딩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리메스가 반등이 좀 잘 나오네요. 폴리가 시총이 5천억, 800원이 안 깨졌기 때문에 폴리는 뭐 그냥 짧은 구간으로 95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단기 매매도 가능해 보이네요. 1000원 정도, 1000원 이하로 정리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고, 덤프는 5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좀 슈팅이 나와서 좀 넘어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조금씩 좀 시장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코인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상승을 못하고 저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코인들 말고요, 지금처럼 못 가고 쉬어가는 메이저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 좀 공략을 하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시총 라인에 있는 애들 중에서 시가총액 요 라인 중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요 안에 포함된 시총 상위권 애들은 굳이 샀는데 빠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예외적인 게 이번에 뭐 5위 솔라나하고 폴리곤이 상위로 좀 나와 있는데, 얘네는 신규 상장 코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좀 어느 정도 많이 눌린 후에 공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 많이 눌렸던 뭐 도찌나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 뭐 체인링크, 캐시, 뭐 스텔라는 이번에 좀 반등 잘 나왔죠. 그다음 비체인도 그러고 엑시도 많이 갔으니까 코스모도 잘 가고 트론도 아직 괜찮고 이클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은 코인들이 상위권에 너무 많이 포지션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단타 치고 빠지는 장세보다는 좀 끌고 가야 되는 장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추세를 봤듯이 지금은 반등 나오면 480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조금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코인들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다행히 부분은 뭐 7,500만원, 7,600만원 돌파는 좀 됐지만 분봉상 흐름이 어디까지 유지될지 계속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고점이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은 단기 고점이기는 하지만 단기 박스권을 단기 고점을 돌파해서 조정받는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도 뭐 크게 아침부터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오후로 갈수록 개별 코인들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나씩 놓고 좀 천천히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코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폴리로 따지면은 아까 950에서 1000원 말씀드렸죠. 덤프는 5000원 넘어가야 되고, 자, 리퍼는 다시 가는데 리퍼는 반등 나오면 23원에서 24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비블록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면 14원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통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면 11,500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1100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오브스도 반등 나오면 150원. 크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네요. 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라인이 좀 살아있죠. 지금 밑꼬리 달고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1000원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엠볼도 반등 나오면 한 20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폴리곤하고 이제 누사이퍼 좀 반등이 나와서 또 단타 공략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 눌렸을 때 상장 대비했을 때 50% 이상 눌리면 그때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은 내가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80%가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든지 마이너스 80%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1차 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빠진 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등폭은 반드시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좀 안정감 있게 접근하시고요. 하루하루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하루하루 급하게 보시면은 투자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샀는데 물렸다, 못 간다 라기보다는 지금 샀는데도 전반적으로 다 눌리니까 내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후에 상승될 때 내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투자 그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